절대 위기 주식회사 대한민국. 이게 제가 막 출판한 책 제목입니다. 저는 현재 우리나라가 정말 심각한 위기 상황, 절대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물론 많이 계십니다. 위기라고 하면 1997년 IMF 외환위기라든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아니면 2020년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 위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의 위기들은 길을 가다가 갑작스럽게 뜨거운 물벼락을 맞아서 심한 화상을 입은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적절하게 치료만 받으면 대부분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대한민국은 IMF 외환위기 때도 그렇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그렇고 또 코로나 팬데믹 때도 V자 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위기는 정말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냄비 속의 개구리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장은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해서 물이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결국 삼켜져 죽을 수도 있다는 상황이죠. 그런데 도대체 왜 우리는 위기에 처해 있는 거냐는 거죠.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가 심각하게 빨리 늙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 때문이고요. 실제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2023년도에 0.72명에서 지난해는 0.75명으로 반등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OECD 평균 1.5명보다 반밖에 되지 않는 수준이죠. 심지어는 전 세계에서 인구 고령화가 가장 많이 진행됐다고 하는 일본의 합계 출산율 1.2명보다도 압도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총 인구는 매년 12만 명씩 사라지고 있고요. 경제를 지탱하는 젊은 인구,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생산 연령 인구는 매년 30만 명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더더욱 문제는 감소 속도가 해를 거듭할수록 빨라지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생산 잠재력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감소 속도가 빨라질 거고요. 그래서 한국은행이나 KDI와 같은 기관에서는 공통적으로 우리나라의 GDP 잠재 성장률은 2030년대 중반 이후에는 1% 미만으로 떨어지고 2040년대 중반 이후에는 0% 미만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개구리가 점점 뜨거워지는 불에 데워져 죽는 것과 다름이 없지 않느냐는 거죠. 이게 진짜 위기가 아니고 뭐냐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위기를 위기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더더욱 큰 위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구가 이렇게 줄어들 때, 그리고 또 고령화가 진행이 될 때 기업들이 계속해서 새로운 산업을 개발하고 기술 수준을 계속 높여가면 어느 정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더욱 우리나라는 미래 먹거리 투자보다는 건설 투자에 올인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역대 정권 모두가 부동산 경기를 부양해왔고 지금도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든가 신생아 특례 대출과 같은 다양한 이름의 정책 대출을 통해서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서울의 평균적인 아파트 가격은 가계소득 대비 무려 26배에 달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모든 소득을 쓰지 않고 26년을 모아야만 집을 살 수 있다는 말이죠. 이는 미국 뉴욕의 2배 수준입니다. 이러한 부동산 중심 경제로 인해서 가계자산의 80%가 부동산에 묶여있고 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은 92%로 OECD 국가 중에서 네 번째로 높습니다. 그런데 개인 간의 대출, 즉 전세 보증금까지 포함하면 GDP 대비 130%가 넘어서 우리나라의 가계대출은 OECD 국가 중에서 단연코 1위입니다. 이로 인해서 자금이 부동산에 묶이고 주가는 저평가될 수밖에 없고 또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투자 재원은 부족하고 가계의 소비력은 더더욱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특례대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부동산 거품을 키우면서 건설 투자로 단기적인 경기 부양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니냐는 거죠. 이는 마치 중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있는데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근본적인 처방을 하지 않고 그냥 진통제, 모르핀을 투여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는 거죠. 저는 또 다른 문제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구 감소를 보완하려면 젊은 노동력의 질이 높아지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만 보면 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런데 초등학생의 장래 희망에서 과학자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의사와 판검사가 차지하고 있는 거죠. 이공계 두뇌가 성공하는 미국이나 중국하고 너무나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원하는 대학, 아니 원하는 전공에 입학하지 못한 학생들은 재수, 삼수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교육비는 이 때문에 가계 지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더더욱 문제는 매년 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최고 수준이죠. 그런데 더더욱 큰 문제는 이러한 입시 중심의 교육체제가 학생들의 창의성을 키워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억누르고 있다는 거죠. 대학 입시는 주로 수능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학생들로 하여금 반복 암기식 교육을 통해서 객관식 문제풀이만 집중하게 만들고 있는 이러한 교육이 결국은 학생들로 하여금 창의적인 사고보다는 정답을 맞추는 기술을 익히는 데에만 초점을 둘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죠. 저는 한국 경제가 뜨거워지고 있는 냄비 속에 들어가 있는 개구리라고 이렇게 비유했습니다만, 사람의 비유에서 말씀드리면 빨리 늙어가고 있는 사람, 조로증에 걸린 사람이고요. 또 뿐만 아니라 당뇨병에 걸렸는데 고혈압이라든가 고지혈증과 같은 병들이 겹친 상태. 다시 말씀드리면 조로증과 당뇨 합병증이 함께 있는 상태다 전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언제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다 말씀이죠. 당장 쓰러지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몸의 저항력이 나빠지기 때문에 결국 빠른 시간 안에 자리에 누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중병에 걸려있는 한국 경제에게 지금 외부에서 엄청난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관세 전쟁이 세계를 무역 전쟁과 경제 침체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죠. 1930년도에 미국이 스무트 홀리 관세법으로 수입 관세를 당시에 40%에서 60%로 대폭 인상하면서 다른 나라들도 보복 관세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경기 침체가 전 세계적인 대공황으로 확산된 상황과 너무 비슷하지 않은가, 그런 평가를 많은 사람들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 상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본격적인 패권 경쟁을 벌이면서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인들과 정책 당국이 바르게 키를 잡아야 되는데, 현재 상황은 방향키를 바로 잡기보다는 도리어 엄청난 혼란과 갈등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는 더더욱 걱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되돌이켜보면 1960년대 이후에 정말 빠르게 성장해오면서 수많은 역경을 극복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내부적인 문제라든가 외부적인 상황은 과거의 그 어떤 위기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고 전혀 다른 형태입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이 정치권, 그리고 정부, 그리고 국민 모두가 현재 상황을 위기라고 인정하는 데서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초저출산율을 최소한 OECD 평균 수준 1.5명까지 빨리 끌어올려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인구 고령화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설사 인구 고령화 진행이 돼도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거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부동산 거품을 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를 줄여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이 젊은이들이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다는 희망도 갖게 되고, 그래서 결혼도 하고 아이를 낳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공중을 나는 새라든가 여우도 둥지가 있어야만 알을 낳고 새끼를 낳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자기 집이 없는데 어떻게 결혼해서 아이를 낳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냐는 거죠. 뿐만 아니라 부동산 거품이 빠지고 가계부채가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소비가 늘고 또 주가가 밸류업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기업들은 투자 재원을 더 얻을 수 있어서 미래 먹거리 투자를 할 수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더더욱 우리 인류 역사상 초거대 혁명인 이 디지털 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인재를
키워내야 하고 또 기업들을 키워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저는 교육 개혁이 아니라 교육 혁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미국처럼 우리의 기업들을 해외로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불러들이는 그런 리쇼어링 정책을 대대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뿐만 아니라 외국계 기업들도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싶어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나라에 좋은 일자리가 자꾸 늘어나고 그래야만 또 젊은이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라가 되지 않겠냐는 거죠. 우리는 정말 뜨거운 물속에 들어가 있는 개구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계속 이러한 상황으로 있다가 결국 삼겨 죽게 될 것인지 아니면 빨리 튀어나와서 다시 한번 도약할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